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2년도 소방체험 시험 대비하셔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꼭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정말로 기원하고요. 자, 이제 저는 올해 22년도 소방체험 시험 문제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를 맡은 조영 강사입니다. 자, 일단 먼저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간단하게 22년도 이제 올해 소방체험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소방 우리 채용 시험에서 행정법 총론이 정식 필수과목으로 들어온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소한 과목이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지가 많이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수험생 가에서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9급 내지는 7급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셨어야만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전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있었던 행정법 문제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푸신 분들 다 아셨습니다만 우리 시험에서 물론 판례 비중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년보다도 판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법 판례 문제가 한 60%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자, 이제 올해는 거의 80% 정도, 한 4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80%가 행정법 판례에서 집중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총평은요, 뭐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파트에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한 논점이라 생각했던 분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기준은 예전 우리 소방행정법 선택과목 시절에 그때부터 난이가 가장 어려웠다고 볼 만큼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례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1번은 난이도입니다. 자, 난이도는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가 아주 평이한 쉬운 문제, 하급의 아주 쉬운 문제가 한 4문제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에서 상문제, 난이도가 중상 문제가 16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됐죠? 판례가 이제 집중해서 출제되는데 이 판례 중에 뭐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공부했을 만한 판례들도 물론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엽적인 판례 결론이 아니라 문구를 물어보는 지엽적인 판례에 문구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낄 만큼 좀 문제가 물론 이제 판례 중심으로 내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수험생분들은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내용까지 묻는 문제가 좀 출제가 돼서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문제 출제 비중인데, 자, 비중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4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4문제 제외하고는 80% 정도가 됐죠? 자, 판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7급, 9급 문제가 이렇게 거의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도 이제 9급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판례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요. 판례 비중이 높아질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이제 좀 예상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80% 정도가 판례 문제로 출제됐고 나머지 이제 네모난 정도가 자, 이론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조문에서 또 한두 문제 출제가 돼서 여기 한 20%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판례 비중이 정말 높아졌으니까 판례 부분을 총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이제 행정법 난이도면 여러분들이 합격권을 좀 기대하시려면 70에서 75점 정도 됐죠? 요 정도는 좀 맞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총평을 가름하고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하나하나씩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문제 갑니다. 행정기본법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행정기본법은 뭐 워낙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한 문제 꼭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 예상한 대로 출제가 됐는데요. 1번 문제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아는 지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은 맞죠? 자, 우리가 뭐 여러 번 봤던 조문이죠. 행정작용, 법률 우위죠. 법률이 위반돼서는 안 되고, 자, 법률 유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지문. 자, 2번 지문은 실권의 법리에 관한 조문이죠. 행정청은 권한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권의 법리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예외로 규정하고 있죠. 자,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뭐 즉시강제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즉시강제는 보충성, 다른 수단으로 행정무조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요. 비리원칙, 최소한도로만 실행돼야 됩니다. 이 3번도 맞고요. 4번 질문이 틀렸죠. 행정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정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량 처분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질문이 틀렸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행정행위 하자,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무효 사유가 아닌 건 뭡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자, 정답은 뭐 쉽게 찾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대법 판례가 절차상 하자로 봤죠.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누락한 채 정화구역에 대한 금지 해제, 시설 행위하게 되면 이거는 심의 절차는 절차하자기 때문에 위법 취소사라고 봤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은 국토계획 법령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시행자에게 지정 처분한 경우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요 판례는 취소로 본 판례, 옛날 판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무효로 봤고요. 자, 2번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은 취소 사유인데 이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죠.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처분과 관련된 모든 처분은 다 위법 무효입니다. 자, 4번은 납세자가 아닌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압류 처분했다면 이건 무효죠. 자, 법률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죠.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봤던 판례죠. 자, 과세 처분은 취소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소생될 수 없습니다.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지문. 자, 요거는 몰라도 판례를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압상 철회입니다. 철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회는 과거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상실하고,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3번 행정처분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강압상 철회, 강압상 직권 취소 모두가 다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아는 판례. 자, 행정조사, 세무조사가 행정조사의 가장 대표잖아요. 행정조사, 세무조사의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역시 위법하게 됩니다. 4번도 맞는 지문. 따라서 3번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신뢰보유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지문인데요. 자, 이것도 자 4번 같은 판례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틀린 지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이 명확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 갈까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럼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견해 행정처럼이 있게 되는 그 침해를 정당했을 만큼 강한 경우라면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신뢰보유 원칙의 한계, 신뢰보유 원칙을 적용한 것보다는 보다 더 강한 공익상 이유였다면 신뢰보유 원칙의 적용은 제한되죠.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니다. 과세관청이 지리회신 등을 통해서 어떤 견해를 대대로 표명했다면 자, 이건 뭐죠?
추상적 질의에 대한 견해 표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 견해 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정당한 기대를 갖는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번도 맞고요. 3번 질문. 폐기물 처리 사업자에 대한 사전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자, 요건 이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폐기물 처리 관리 사업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거부했다면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상 위법인데 국토계획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된 거부는 공적 견해 표명 안 되는데요. 3번의 경우에는 적정 통보했고요. 행정청이 청소 사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 처분에 관한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신뢰보호 원칙상 공적 견해 표명의 대상이 되고 이땐 판례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죠.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법원이 질서위반 규제법에 따라 행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과 같은 것이 아니죠. 비소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과태료 재판은 그냥 임시로 됐죠. 비소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정식재판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번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따라서 4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하는 문제였어요. 자,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국회가 형식적 법률을 직접 규정할 필요성은 규율 대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공개적인 토론, 이에 상충하는 이익사회 조정의 요구가 훨씬 더 점점 클수록 더 중대하게 된다. 판례 입장 1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국가계약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죠.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원리에 따라서 위법을 판단해야 되지만 그래서 콤마 앞에까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아니 근거 법률을 위반했다고요. 국가와 사인 간의 국가계약 법령 근거 법률을 위반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위법 무효가 됩니다. 자, 사법상 계약이니까 위법하면 공정력이 없죠.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유효가 아니라 국가계약 법령을 위반했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요건 당연히 위법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지방의 의원에 대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로 정할 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해요. 3번 맞고요. 4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의 내용도 당연히 불이익 처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로 규정을 둬야죠. 4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6번 갑니다. 행정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틀린 질문입니다. 자, 1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의미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죠. 따라서 모법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자, 콤마 다음이 틀렸죠.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의 규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게 뭡니까? 법의 요도 통보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시행령은 무효가 됩니다만 그 무효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 다른 사안에서는 일반적, 대세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는 아니죠.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이거 우리가 다 아는 판례잖아요. 군 법무관의 보수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 명령인 시행령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 청구의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 2번 맞고요. 자, 3번도 다 아는 판례입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무효지만 나중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다면 그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 때부터 유효한 법규명을 볼 수 있다. 자, 3번도 맞고요. 4번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뭡니까?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재량 준칙이 아닌 한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될 수 없고 이에 적합하게 행했다 할 것만으로도 적법비라는 거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4번도 맞고요.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아까쯤에 행정기본법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7번 문제, 이 두 문제가 이제 조문 문제죠. 개인정보보호법.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소방채용시험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네,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옳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지문은 보시다시피 틀린 지문이죠. 자, 왜냐하면 가명 처리 사용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할 수 없게 된 정보도 이 근거법에서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도 틀렸죠. 개인정보 보호에는 대통령 직선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죠. 3번 지문이 맞습니다.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직접 열람을 요구해도 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맞네요. 자,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초 추진 목적과 합리적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발생한 여부, 암호화 등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인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아니죠. 법률의 규정 보면 이때는 자, 암호체계 안의 범위 안에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 가장 옳은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요게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네요. 신문기자 갑이 A광역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입니다. 자, 얘가 정보공개 청구권자고 을이 제3자가 되겠죠. 자,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죠. 우리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정보 청구의 공개 청구에 대한 방법,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서도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4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열람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 을에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A광역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죠? 자, 4번으로 공개 청구했으니까 4번으로 공개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4번 교부가 아닌 다른 열람 방법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4번 공개 청구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4번으로 공개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판례.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지문. 을에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번이 틀렸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비공개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공개인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자 정보공개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지 이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이게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을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만약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갑은 정보공개법 제5조에 따라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부에 대해서 한 것으로 다툴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속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나왔다시피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허용되죠. 따라서 8번의 정답 2번.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쉽게 정답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넘어갑니다. 9번 문제.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조례가 집행항의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면 처분적 조례죠. 처분에 해당됩니다. 자, 2번.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률에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자, 우리가 다 공부했다시피 행정입법을 부적에 하면 그 행정입법 부적에는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툴 수 없죠.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 어떤 행정처분의 근거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관계없고 당의 조치가
처분에 해당된다면, 즉 국민의 권리에 직접 미치는 처분에 해당되면 얼마든지 처분에 해당됩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질문,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법령의 내용의 구체성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했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런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대외적 법적 효력을 갖는 법규의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4번도 맞네요. 9번의 정답, 틀린 질문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질문 쉽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요. 자, 2번 질문, 폐업신고와 노인복지의료시설에 대한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했다면 신고서의 위조 등의 사유. 자, 신고서의 위조는 이건 우리 판례가 무효라고 보죠. 따라서 무효인 신고서에 기초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이기 때문에 그 수리 역시도 무효이므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효라고 했죠? 무효라고 바꿔야죠. 2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과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건 간에 근거 법령에서 규정된 이유의 사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과 4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10번의 정답, 틀린 질문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먼저 1번, 행정청은 구체 행정계획의 위반 결정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이게 뭡니까? 계획재량이죠. 인정됩니다. 2번 질문,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형량의 혜택죠. 이때는 재량권, 계획재량 일탈남용 위법이 인정되고요. 3번, 자, 3번은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의 도시계획 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기본자가 들어가면 이건 직접 국민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넘었고요. 자, 4번 갑니다. 개발 제한 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러 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위법하다. 4번이 틀렸네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개발 제한 구역은 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도시계획 결정하게 되면 종전의 개발 제한 구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이 명확히 맞다는 게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정답 찾는데 조금 까다로운 질문이 합니다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12번 갑니다. 행정벌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죠. 지자체가 양벌 규정 있고 자치사무. 자, 자치사무의 경우에 양벌 규정의 범위내 자치사무는 법인도 해당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질문, 지방국세청장이 조세 범칙행위, 통고처분의 대상 행위를 저지른 거죠. 자, 이때 통고처분을 한 후에, 자, 그 통고처분이 그러나 고발을 이미 했어요.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그럼 고발을 하면 통고처분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통고처분을 했다면 이런 통고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고, 그와 별도로 다시 범칙 행위에 대해서, 자, 형사처벌을 하도록 고발 고소 조치한 것은 일사부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2번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한 자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했다면 통고처분의 정한 납부 기간까지는 상대방이 이를 납부해서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 질문 틀렸고요. 자, 4번은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이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옳지 않은 질문을 고르는 행정심판법 문제인데요. 이건 아주 쉬웠던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제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자, 1번 피청구인에 대한 경정 맞는 지문이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 법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관계인에 요청할 수 있고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고 고시한 처분이 제기로 취소가 되면 자 기속력에 관련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공고 고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틀린 지문 2번입니다. 14번 갑니다. 자, 이제 14번 지문에 대해서 좀 정답이 많이 엇갈렸죠? 자, 이제 정답은 2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행정행위고요. 자, 1번 재량에 의한 처분의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는 원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고 행정청은 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갑니다. 행정청이 제재 처분에 양정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법령에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았다면 개별 처분 기준에 정한 상한으로 처분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 판례가 됐죠?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 감경 사유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의적. 감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근데 감경 사유에 해당됨을 보고 그 감경 사유를 고려했지만 그래도 얘는 가장 개별 처분 기준에서 강한 제재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개별 처분을 했다면 이거는 재량의 일탈남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경 사유를 고려했는데 얘는 그래도 상한으로 제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거쳤잖아요.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럴 때는 그렇죠. 재량권의 불행사죠. 이럴 때는 위법이 될 수 있지만 감경 사유를 고려한 다음에 자 그걸 판단해서 감경하지 않고 개별 처분균에 상한을 했다면 이건 재량의 일탈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3번은 뭐 다른 지문. 부진정 소급표죠. 허가 신청 이후에 법이 개정됐다면 개정된 법령, 행위시법주의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고요. 자, 4번도 맞는 판례입니다. 학교법원의 이범이 교비회계 자금 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했고 법을 위반했죠. 그 다음에 업무 행정 등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고 등등등의 잘못이 있는데 다만 얘가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했다는 거 이유로 교육부 장관이 임원, 승임 취소 처분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 2번이 맞겠네요. 15번 갑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됐죠? 자, 옳은 것이네요. 잘못됐죠?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것 잘못됐습니다. 옳은 것이 물어봤어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인허가 의제죠? 인허가 의제의 경우 자, 이 경우 건축 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까지 의제가 된다면 이때는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기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 입장은 실체 집중 요소이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심리해서 거부 사유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판례. 자, 2번 판례는 틀렸죠. 자,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주된 행위만 다툴 수 있고 의제되는 행위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건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경우에는 부분 인허가이기 때문에 부분 의제이기 때문에 부분 의제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의제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의제된 부분 인허가의 경우는 예외예요. 의제되는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죠. 2번도 3번도 틀렸고요. 출입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역시도 판례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보죠. 따라서 15번 가장 옳은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갑니다. 행정행위의 부근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틀렸죠.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아니죠. 수익적 행정처분이 재량이면
법률의 규정이 없이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고요. 자, 2번 행정처분에 붙인 부관이 무효가 된다면 그 부담에 이용을 한 사법상 법률 행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 아니죠. 판례는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서 이행된 사인의 사법상 행위는 기부채납 부관이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사법상 행위는 별도로 따져서 동기회착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사정병인에서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판례는 사유 변경의 경우, 부관의 사유 변경의 경우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던 경우에는 사유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거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죠.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 전환 인가를 하면서 인가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을 따르지 않냐면 취소할 거야. 이렇게 부관을 달면 이건 무조건 철회권 유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관의 내용이든 간에 거기에 철회권 유보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철회권 유보라고 봅니다. 따라서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17번 갑니다. 행정 절차의 하자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판례 입장입니다. 자, 1번은 맞죠? 판례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관계 행정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게 판례죠. 자, 요것만 무효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판례가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따라서 2번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 사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요땐 판례가 위법 취소로 봅니다. 무효 아니에요. 요것만 예외 판례죠. 그 다음에 3번 환경 평가를 거쳤지만 거기에 부실함이나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주된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판례죠. 3번도 맞고요. 4번은 원고지급 판례. 환경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을 할지라도 전과 비교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을 것의 우려를 입증한다면 이때 판례가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죠. 따라서 17번의 정답 옳지 않은 지문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갑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지문 틀렸죠? 자, 앞에 부분은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만 질 뿐 법적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자, 입법 불법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안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서 입법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가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입법 예고죠. 입법 예고만으로는 입법이 될 것을 예고한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죠.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3번은 사입보호성이라는 판례죠. 3번이 맞습니다. 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의 전적 부수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 자, 사입보호성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데요. 사입보호성을 인과관계로 요구한 판례도 있고 위법성 요건을 요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 3번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으므로 사입보호성이라는 판례로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은 틀렸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설치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자, 관련된 법을 공무원이 위반했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때 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와 원고들이 받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장 옳은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죠. 자, 최근에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판례를 묻는 문제인데요. 1번은 일단 맞는 질문이고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청구해야 된다. 맞는 질문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자, 요게 이제 간접손실보상을 하는 판례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간접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법규의 명문의 규정상 간접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손실의 발생을 예견을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때는 자, 토지 관련 자, 국토의 죄송합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추진 보상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국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용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유충해서 간접순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용재결에 불법하여 추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용재결이에요. 수용재결. 자, 이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수용처분에 대해서 중앙토지시원회 또는 지방토지시원을 피고로 해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는 판례고요.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4번이 쉽게 틀린 지문을 알 수 있죠. 이 4번 지문은 제가 몇 번이나 문제를 냈죠. 자, 이거 4번 지문 뭡니까? 보상 항목이에요. 보상 항목. 보상 항목에 대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수용 결정 부분이 아니라 보상금 결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법하는 행정성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85조 2항 됐죠. 자, 어떻게 보상금 증감 청송이고 피고는 토지 수용인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청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송도 아니죠.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질문 찾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 유승준 판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사증을 거부하기 위해서 입국 금지 결정했는데요. 입국 금지 결정은 이 경우 외부적으로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돼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뭐 아주 유명한 판례. 자, 여호와의 증인 판례죠. 병무청장이 자 병역기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 결정하는 것. 판례는 처분으로 봤죠. 그 다음에 3번 시장이 감사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서 징계 요구하거나 재심이 결정한 건 내부 기관끼리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죠. 3번도 맞고요. 4번 국방전력발전 업무 훈령에 따라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확인적 행정으로서 처분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정답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행정법 22년 기출문제를 다 설명드렸는데요. 판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판례를 특히 유념하면서 판례를 좀 많이 정리하실 부탁드리고 올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판례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일부 분들은 이 정도는 소방 간부 시험 문제 그 수준 내지는 그 이상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하셨는데 간부 시험 문제도 판례를 중심으로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판례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드시 합격해서 그간 고생하신 것을 다 보상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